낯선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다. 하와이의 햇살은 따뜻했고 바닷바람은 기분 좋게 내 뺨을 스쳤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싸늘했다. 이혼 후 처음 떠난 여행. 친구는 나를 즐겁게 해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지만 내 웃음은 자꾸만 어색하게 끊겼다. 지난 반년 동안 나는 꽃집만 바라보며 살았다. 매일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 도매시장에 가서 신선한 꽃을 고르고 오후까지 손님들의 주문을 맞추고 저녁에는 혼자 남은 가게에서 내일 배치할 꽃들을 정리하는 일상. 그 반복적인 루틴이 오히려 위안이었다. 꽃들은 말을 하지 않았고 판단하지도 않았으니까. 하지만 친구는 그런 내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다며 반강제로 나를 이곳까지 끌고 왔다. 야, 제발 좀 즐겨봐. 꽃만 쳐다보고 살 거야? 친구가 내 팔을 잡아 끌며 말했다. 여기서만큼은 꽃집 생각 좀 그만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는 가게가 걱정되고 있었다. 엄마에게 가게를 부탁하긴 했지만 꽃은 생물이라 하루만 관리를 소홀히 해도 금세 시들어버린다. 여긴 진짜 꼭 가봐야 돼. 완전 맛있대. 친구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작은 레스토랑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우리는 그곳으로 들어섰다. 붉은 벽돌과 나무로 꾸며진 소박한 식당. 현지인보다는 여행객이 많아 보였다. 시끄럽지도 않고 그렇다고 적막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무심하게 의자에 앉아 메뉴판을 들여다봤다. 그때였다. Excuse me, is this seat taken? 낯선 저음이 내 귀를 스쳤다. 고개를 들자 키가 훤칠한 중년 남자가 내 앞자리를 가리키고 있었다. 짙은 갈색 머리에 짧게 기른 수염. 나보다 조금 많아 보이는 나이. 아마도 40 중반쯤일까. 자리가 있냐는 물음에 나는 반사적으로 손사래를 쳤다. 아, 아니에요. 앉으세요. 그는 밝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습관적으로 한국어로 말했는데 내 제스처를 보고 알아들은 듯 했다. Merci. 프랑스어. 나는 눈을 깜빡이며 친구를 바라봤다. 친구는 피식 웃더니 대신 영어로 물었다. Where are you from? 남자는 유창한 영어로 대답했지만 나는 그 말의 절반도 알아듣지 못했다. 대신 친구가 통역해줬다. 프랑스에서 왔다네. 이름은 로랑이라고 해. 셰프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셰프요? 내가 되묻자 그는 내 표정을 읽은 듯 두 손을 올려 칼질 흉내를 냈다. 그러고는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프라이팬을 흔드는 신용까지 했다. Chef, cooking, very good. 그의 어눌한 영어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다. 뭐야, 은근히 유머 감각 있네. 하지만 웃음과 동시에 마음 한구석은 경계로 굳어 있었다. 낯선 남자가 나에게 먼저 말을 걸고 웃게 만들고 관심을 보인다니. 이건 여행지에서 흔히 있는 가벼운 농담쯤일까? 아니면 친구가 장난스럽게 내 옆구리를 찔렀다. 야, 분위기 좋은데? 나는 작은 소리로 말했다. 괜히 오해하지 마. 그냥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것 뿐이잖아. 그런데 식사를 마칠 즈음 로랑이 휴대폰을 쑥 내밀었다. 인스타그램 아이콘을 열어두고 있었다. Your Instagram?
나는 잠시 망설였다. 솔직히 별 생각 없이 알려줄 수도 있었고, 안 알려줘도 상관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눈빛이 호기심을 자극했다. 꽃집일로 지친 일상에서 이런 우연한 만남이 나쁘지 않게 느껴졌다. 오케이. 나는 내 아이디를 입력해줬다. 화면에는 내가 올린 꽃꽂이 사진들이 줄지어 있었다. 장미, 튤립, 안개꽃. 그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기더니 감탄했다. Beautiful. Flowers. 그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리자 나는 조금 뿌듯했다. 땡큐. 아이. 플라워샵. 그는 다시 환하게 웃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찾은 사람처럼. 한국으로 돌아온 지 며칠 뒤였다. 새벽 5시 도매시장에서 꽃을 고르던 내 휴대폰에 알림이 울렸다. 낯선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다. Laurent. 로랑. 하와이에서 만난 그 프랑스 남자였다. 나는 순간 웃음이 났다. 설마 진짜로 연락할 줄은 몰랐으니까. Hello. How are you? 짧은 영어 문장이었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번역 어플을 켰다. 뭐라고 답해야 할까? 너무 길면 또 오해가 생길 것 같아. 가능한 한 간단하게. Fine. And you? 보내고 나니 우스웠다. 마치 20대 시절 하던 인터넷 채팅처럼. 곧 답이 왔다. Good. In France now. Weather is cold. 나는 괜히 창밖을 내다봤다. 도매시장의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손에 든 꽃들이 따뜻했다. 여긴 오늘 맑아요. 따뜻해요. 지금 꽃시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렇게 대화는 시작됐다. 거창한 이야기는 없었다. 어제는 친구랑 저녁 먹었어요. 당신은요? 나는 주방에서 새로운 메뉴를 연습했어요. 스파이스 소스를 만들었죠. 좋아하는 음식 있어요? 나는 김치, 그리고 라면. 나는 화면을 보며 피식 웃었다. 라면이라니. 어디서 먹어본 걸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대화는 그저 펜팔 같은 일상 교환이 되었다. 날씨 이야기, 오늘은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최근에 본 영화가 뭐였는지. 나는 종종 꽃집 이야기를 했다. 오늘 들어온 새로운 꽃들, 어려운 주문을 성공적으로 완성했을 때의 기쁨, 가끔 까다로운 손님 때문에 속상했던 일들까지. Today I made wedding bouquet. 화이트 로즈 앤드 베이비 브레스. 뷰티풀. Wonderful. I love cooking. You love flowers. Both make people happy. 그의 답장을 보며 나는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그가 말한 게 맞았다. 요리와 꽃, 둘 다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일이었다. 특별한 이야기도 없고 진지한 고백도 없었다. 가끔은 답장이 하루, 이틀 늦게 오기도 했다. 그럴 때면 나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사실 우리는 서로의 언어조차 제대로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럼에도 이상했다. 낯선 나라의 남자와 이렇게 가벼운 대화를 이어가는 것만으로도 내 일상에 작은 색깔이 더해지는 기분이었다. 그의 메시지 알림이 뜰 때마다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다. 어느 날 그가 자신의 요리 사진을 보내왔다. 예쁘게 플레이팅된 프랑스 요리였는데 접시 한켠에 작은 꽃이 장식으로 올려져 있었다. For you, flower decoration. 나는 감동받았다. 그가 나를 생각해서 꽃으로 장식한 요리를 만들었다는 게
Very beautiful. So impressed. Violet purple. Like your Instagram. 내 인스타그램에 보라색 꽃들이 많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구나. 나는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날 저녁 나는 특별히 예쁜 꽃꽂이를 만들어 사진을 찍었다. 파란색 델피늄과 빨간색 장미 사이에 하얀 안개꽃을 포인트로 넣은 부케였다. For you too. 블루, 화이트 앤 레드. like 프랑스 플래그. 그의 답장은 금세 왔다. Perfect. You understand my heart. 그러면서도 나는 늘 이렇게 생각했다. 어차피 이건 여행에서 만난 인연일 뿐이야. 이렇게 가끔 안부만 묻다가 흐지부지 끝나겠지. 그를 다시 만날 거라고는 정말로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그와 마지막으로 연락한 지 몇 주가 지나 있었다. 서로 바쁜 생활 속에서 메시지는 뜸해졌고 나는 점점 그의 이름조차 잊어가고 있었다. 봄이 되면서 꽃집 일이 바빠졌고 졸업식과 입학식 시즌으로 꽃다발 주문이 쏟아져 들어왔다. 하루에 15시간씩 일하는 날들이 이어졌다. 그런데 어느 날 늦은 저녁 가게 정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나서야 휴대폰을 확인했다. 놓친 메시지가 여러 개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다. Laurent. 오랜만에 보는 이름이었다. 나는 무심히 화면을 열었다가 그대로 멈췄다. 사진 한 장. 어두운 하늘 아래 번쩍이는 탑. 남산타워였다. 사진 속 그는 밝게 웃으며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한국에 온 거예요? 곧 답장이 왔다. Yes. I am here. For you? 순간 숨이 막혔다. 농담일까? 하지만 사진 속 배경은 분명 서울이었다. 그는 진짜로 나를 만나러 온 것이다. 나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붙잡고 망설였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기쁨과 당황이 동시에 밀려들었다. 1년 넘게 메시지로만 나누던 사람이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난다니. 그러다 결국 짧게 썼다. Where? 답장은 바로 왔다. Tomorrow. Cafe near Myeongdong. 3 p.m. I wait you.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이마를 짚었다. 믿기지 않았다. 그가 진짜로 한국에 와 있다니. 그리고 나를 만나고 싶다니. 다음 날 오후 약속한 카페에 도착하기 전 나는 꽃집에 들러 작은 꽃다발을 하나 만들었다. 노란 장미와 하얀 거베라, 그리고 유칼립투스 잎을 조화롭게 섞어서. 선물이라기보다는 뭔가 손에 들고 있어야 덜 어색할 것 같아서였다. 카페에 들어섰을 때 창가에 앉아있던 그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Bonjour. 여전히 밝은 미소. 그러나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진지했다. 실제로 보니 사진보다 키가 더 크고 어깨도 넓었다. 나는 얼떨결에 손을 흔들며 웃었다. 하이. 그는 내가 든 꽃다발을 보더니 눈을 반짝였다. For me? 나는 얼굴이 빨개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웰컴 투 코리아. 그가 꽃을 받아들고 향을 깊이 맡았다. Beautiful. Like you. Like you. 나는 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우리는 서툰 영어, 번역 어플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말은 매끄럽지 않았지만
웃음이 자꾸 터졌다. 그는 내게 프랑스에서의 생활 이야기를 들려줬다. 리옹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 나를 안 뒤로 한국 음식에도 관심이 많아져서 김치와 고추장을 직접 만들어 보기도 했다는 것. 나는 꽃집 이야기를 했다.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계절마다 어떤 꽃들이 인기인지, 가장 기억에 남는 주문이 무엇이었는지. 그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이상하게도 오랜 친구와 다시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I think about you many times. 그가 조용히 말했다. Your flower photos, they make me happy when I sad.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 그가 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Je pensais à vous. I thought of you. So I came. 번역기 없이도 알 수 있었다. 그는 나를 생각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나는 가슴 깊숙이 무언가가 흔들리는 걸 느꼈다. 그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우리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처럼 함께 지냈다. 남산타워에서 시작해 북촌, 한강, 남대문 시장 내가 평소에 잘 가지도 않던 곳들을 그와 함께 걸었다. 꽃집 운영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서울 구경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 덕분에 나도 관광객이 된 기분이었다. 그는 내가 일하는 꽃집에도 왔다. Wow.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며 그가 감탄사를 터뜨렸다. 알록달록한 꽃들이 가득한 실내, 은은하게 퍼지는 꽃향기. 그는 마치 꿈속에 들어온 사람처럼 천천히 둘러봤다. You make all this? 나는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매일 새벽에 도매시장에서 꽃을 사와서 이렇게 정리해요. 그가 한 송이 한 송이 꽃들을 바라보는 모습이 진지했다. 마치 요리 재료를 고르듯이. Same like me choose ingredients. You choose flowers. 나는 그의 말에 공감했다. 정말 비슷했다. 가장 신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골라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일. 그날 저녁, 그는 내게 특별한 요리를 해줬다. 내 원룸 주방에서 근처 마트에서 산 재료들로 만든 간단한 파스타였지만 그 맛은 정말 특별했다. Secret ingredient. 그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Love. 나는 얼굴이 빨갛게 되어 고개를 돌렸다. 며칠 후 우리는 함께 동대문 시장에 갔다. Spicy. Very spicy. 그가 떡볶이를 먹고 얼굴을 찡그리며 외쳤을 때 나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먹으랬잖아요. 그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도 연신 웃었다. But delicious. I want learn, make this. 언어는 여전히 장벽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큰 불편은 없었다. 손짓, 표정, 번역기. 그 단순한 도구들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이 오갔다. 가끔 말이 안 통할 때면 서로 얼굴을 보며 그냥 웃어버렸고 그 웃음이 오히려 더 많은 걸 설명해 주었다. 일주일째 되던 날, 그는 내게 꽃꽂이를 배우고 싶다고 했다. I want make beautiful like you. 그래서 우리는 꽃집에서 함께 꽃꽂이 수업을 했다. 그의 커다란 손이 연약한 꽃줄기를 다루는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사랑스러웠다. 케어풀, 라이크 디스. 내가 그의 손을 잡고 꽃을 자르는 방법을 알려줄 때 그는 꽃보다 내 얼굴을 더 자주 쳐다봤다. You beautiful when you work. 나는 심장이 쿵쿵 뛰는 걸 느꼈다. 그날 저녁
그는 진지한 얼굴로 내게 말했다. Je ne veux pas rentrer. 번역기를 건네받은 나는 화면에 뜬 문장을 보고 눈을 크게 떴다. 나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는 다시 또박또박 영어로 말했다. I stay. In Korea. 나는 어이가 없어 웃어버렸다. 농담이죠? 그는 고개를 저었다. Not a joke. Restaurant here. 식당. 나는 순간 그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손짓으로 요리하는 흉내를 내며 다시 말했다. Restaurant. My name. Korea. 그제야 뜻을 알았다. 그는 프랑스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 자기 이름을 건 식당을 열겠다는 거였다. 나는 당황스러웠다. 왜요? 저 때문에? 그는 잠시 내 눈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다 다시 손가락으로 서울 거리를 가리켰다. I like Korea. People. Food. And you.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의 진심을 믿어야 할지 망설여졌다. 나 때문에 무모한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그가 단순히 나만을 좇는 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에도 호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에 조금 안심이 되었다. 만약 그게 진짜라면 굳이 내가 반대할 이유도 없지 않을까. 그날 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나는 조용히 생각했다. 말은 여전히 서툴렀다. 그러나 하루 종일 함께 걸으면서, 먹으면서, 웃으면서 깨달았다. 우리는 서로 말은 통하지 않지만 이상하게도 너무 잘 맞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내 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는 꽃집에 있는 동안 계속 감탄했고 꽃들의 이름을 물어봤고 심지어 핸드폰으로 메모까지 했다. 며칠 뒤 그는 작은 노트북을 들고 나를 찾아왔다. Look. 화면 속에는 서울 시내의 상가 매물들이 하나둘 떠 있었다. 홍대, 이태원, 강남 등 다양한 지역의 작은 레스토랑 자리들. 그는 이미 부동산 사이트들을 샅샅이 뒤져본 것 같았다. 나는 놀라서 물었다. 진짜로 가게 알아보는 거예요? 그는 자신감 있게 고개를 끄덕였다. Yes. Here. My restaurant. French, but Korean soul. 마지막 말은 번역기에 의존했지만 그의 표정과 제스처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는 진심이었다. 나는 순간 두려워졌다. 만약 실패하면, 이곳에서 혼자가 되면 나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 머릿속에서 수많은 불안이 몰려왔다. 나도 꽃집 운영이 쉽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매월 임대료, 꽃 재료비, 인건비 적자가 나는 달도 있었고 때로는 빚을 져야 할 때도 있었다. 하물며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의 곁을 떠올리면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다. 그는 늘 진지하면서도 유머를 잃지 않았고 모르는 길을 헤맬 때조차 나를 먼저 챙겼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그는 나를 이해하려 애썼다. 여기는 어때요? 내가 화면 속 한 매물을 가리키며 물었다. 홍대 근처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새로운 음식에 관심이 많을 거예요. 그는 눈을 반짝이며 그 매물 정보를 자세히 살펴봤다. Good location.
Expensive. 임대료가 부담스럽다는 표정이었다. 나는 다른 매물들을 함께 살펴보며 조언을 해주었다. 꽃집을 운영하면서 쌓인 경험들이 도움이 되었다. 이 동네는 유동인구가 많지만 경쟁이 심해요. 여기는 조금 외곽이지만 단골 손님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는 내 말을 진지하게 들었다. 가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번역기를 사용했지만 내가 하는 조언에 대해서는 꼼꼼히 메모까지 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번역기를 사이에 두고 앉아 있었다. 그가 말했다. Life always risk. But you make me brave. 나는 화면을 보자마자 숨이 막혔다. 삶은 늘 위험하지만 당신이 나를 용감하게 만든다. 순간 울컥해 눈물이 핑 돌았다. 나를 향한 그의 마음은 단순한 즉흥이나 모험심이 아니었다. 진심이었다. 저도 무서워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 꽃집도 처음엔 정말 힘들었거든요. 몇 번이나 그만둘 뻔했어요. 그는 내 손을 꼭 잡았다. Together. More strong. 함께라면 더 강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좋아요. 당신이 여기서 시작한다면 나도 지켜볼게요. 아니, 도와줄게요. 그는 내 손을 더 꽉 잡았다. Really? 정말이에요. 저도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그 순간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말은 여전히 부족했다. 그러나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어떤 언어보다도 확실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 빛 속에서 나는 두려움과 기대가 동시에 밀려드는 걸 느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우리는 이제 서로의 삶에 스며들기 시작했다는 것. 3개월 후, 로랑은 정말로 프랑스로 돌아가지 않았다. 아니, 잠깐 돌아가서 계약 관계를 정리하고 다시 돌아왔다. 그런 뒤에 그는 작은 원룸을 얻었고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으며 마침내 홍대 근처의 작은 상가 지하에 레스토랑을 오픈하게 되었다. Fleurs et épices. 꽃과 향신료라는 뜻의 그 이름은 내가 지어줬다. 그의 요리와 내가 사랑하는 꽃을 함께 표현한 이름이었다. 오픈 준비를 하는 동안 나는 퇴근 후마다 그를 도왔다. 인테리어 소품을 고르고 메뉴판을 디자인하고 가게 곳곳에 놓을 작은 꽃꽂이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나는 각 테이블마다 다른 종류의 작은 꽃병을 놓았다. 장미, 거베라, 카네이션 각기 다른 색깔과 향기가 레스토랑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로랑은 감탄하며 내 어깨를 끌어안았다. Perfect. You make everything beautiful. 그의 한국어 실력도 조금씩 늘고 있었다. 아직 서툴렀지만 간단한 대화는 가능했다. 고마워요. 당신도 열심히 해요. 오픈 당일 내 친구들과 꽃집 단골 손님들이 첫 손님이 되어 주었다. 로랑이 직접 만든 프렌치 퓨전 요리들이 테이블에 올라왔고 내가 준비한 꽃장식들이 음식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었다. 맛있다. 친구가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외쳤다. 진짜 셰프였네. 로랑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내게 다가와 속삭였다. 고마워요. 당신 없으면 불가능했어요. 나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우리 함께 한 거예요.
레스토랑이 안정되기까지는 몇 달이 더 걸렸다. 처음에는 손님이 거의 없어서 로랑이 우울해하는 날들도 있었다. 언어 때문에 주문을 잘못 받아서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고, 한국 입맛에 맞지 않는다며 음식을 남기고 가는 손님들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 곁에 있어 주었다. 괜찮아요. 저도 꽃집 초기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손님이 한 명도 안 오는 날도 있었거든요. 정말이에요? 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더니 지금은 단골 손님들이 생겼잖아요. 당신 요리도 분명 인정받을 거예요. 로랑은 내 말에 힘을 얻어 더욱 열심히 했다. 한국 식재료들을 연구해서 김치 파스타, 고추장 스테이크 같은 퓨전 메뉴들을 개발했고, 한국어 공부도 더 열심히 했다. 그리고 나는 그의 레스토랑에 정기적으로 꽃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계절마다 어울리는 꽃들로 가게 분위기를 바꿔주었고, 특별한 날에는 손님들에게 드릴 작은 꽃다발도 준비했다. 오늘은 무슨 꽃이에요? 로랑이 내가 들고 온 꽃들을 보며 물었다. 봄이니까 벚꽃이랑 튤립으로 했어요. 그리고 여기 로즈마리도 조금 넣었어요. 요리에도 쓸 수 있잖아요. 아, 좋은 아이디어. 당신 정말 똑똑해요. 이렇게 꽃과 요리가 어우러진 우리의 공간은 점점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예쁜 사진들, 독특한 퓨전 요리, 그리고 무엇보다 로랑의 진심 어린 서비스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레스토랑은 불과 반년 만에 예약 없이는 자리를 구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 믿을 수 없어요. 로랑이 매출 장부를 보며 말했다. 정말 성공한 것 같아요. 당연하죠. 당신이 열심히 했으니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했으니까요. 그는 나를 꽉 안아주었다. 그 품에서 나는 따뜻함과 안정감을 느꼈다. 1년이 흘렀다. 레스토랑은 홍대의 핫플레이스가 되었고, 내 꽃집도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플레르의 에피스의 그 예쁜 꽃들을 파는 곳이라는 소문이 나면서 주문이 늘어났다. 어느 날 저녁, 로랑이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찾아왔다. 무슨 일이에요? 내가 물었다. 제안이 있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레스토랑 옆에 작은 공간이 비었어요. 거기에 당신 꽃집 분점 어때요? 나는 깜짝 놀랐다. 꽃집 분점이요? 네. 레스토랑과 꽃집이 함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손님들도 식사하고 꽃도 사고, 그리고 우리도 매일 함께 일할 수 있고. 내 마음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분점을 내는 것도 매력적이었지만 무엇보다 그와 매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다. 생각해 볼게요. 시간 천천히 가져요. 하지만 저는 당신과 함께 일하고 싶어요. 평생. 평생? 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며칠 후 나는 결심했다. 좋아요. 해보죠. 로랑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이에요? 네. 다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요. 꽃집 이름은 제가 정할게요. 그리고 꽃 관련된 모든 결정은 제가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당신이 전문가니까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이제 진짜 파트너가 되는 건가요? 로랑이 내 손을 잡았다. 비즈니스 파트너만이 아니라 인생 파트너도요? 내 심장이 더 빨리 뛰었다. 그건 천천히 생각해 봐야죠. 하지만 내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새로운 꽃집이 오픈한 첫 주는 바쁘다 못해
정신없었다. 레스토랑 손님들이 호기심에 들렀다가 꽃을 사가는 경우가 많았고 SNS를 통해 소문이 나면서 꽃꽂이 클래스 문의도 쏟아졌다. 선생님, 다음 주 토요일 클래스 자리 있나요? 죄송해요. 벌써 꽉 찼어요. 그 다음 주는 어떠세요? 일주일에 3번 열리는 꽃꽂이 클래스는 항상 만석이었다. 주로 30대의 젊은 여성들이 많았는데 로랑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 후 꽃꽂이를 배우고 가는 코스가 인기였다. 이거 완전 힐링이에요. 한 수강생이 자신이 만든 꽃꽂이를 들고 환하게 웃었다. 나는 뿌듯했다. 사람들이 내가 만든 공간에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었다. 로랑도 마찬가지였다. 저녁 시간 레스토랑이 바쁠 때면 그는 주방과 꽃집을 왔다 갔다 하며 나를 도와줬다. 오늘 꽃 정리 도와줄까요? 괜찮아요. 너무 바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함께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저녁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우리는 함께 정리를 하고 있었다. 피곤하죠? 로랑이 물었다. 조금. 하지만 행복해요. 저도요. 당신과 함께 일하는 게 꿈만 같아요. 그가 꽃잎을 치우다가 갑자기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뭐 해요? 나는 깜짝 놀라며 물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거 너무 갑작스러운가요? 내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 로랑, 제템 사랑해요. 당신과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상자 안에는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꽃 모양으로 세팅된 정말 아름다운 반지였다. 2주 전부터 준비했어요. 디자인은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장미 모양으로.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네. 그가 반지를 내 손가락에 끼워줄 때 나는 정말 꿈을 꾸는 기분이었다. 꽃향기가 가득한 우리의 작은 가든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순간이었다. 지금 우리에게는 레스토랑 하나, 꽃집 2곳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가 있다. 언어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다. 가끔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문화 차이 때문에 당황스러울 때도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꽃과 요리라는 공통의 언어가 있다.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대한 열정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이 있다. 창밖으로 또다시 봄이 오고 있다. 새로운 꽃들이 피어날 계절이다. 우리의 사랑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꿈들도 이 봄처럼 아름답게 꽃피울 것이다. 그 확신이 있기에 나는 매일 아침 행복하게 눈을 뜬다. 꽃향기 가득한 우리의 작은 세계에서